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독일 뭐 할 거 없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해결책이 있나? 해결책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영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현대 기아 모두 사상 최다 실적을 기록했죠. 연말에 지금 성과급도 장난 아닙니다. 성과급을 500% 그리고 1700만원 추가급. 와, 이거면 역시 킹차 간무직이죠. 근데 이거 얘기 못합니다. 웃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이러면서 약간 몰래 웃어야 됩니다. 현대기아의 부품사라든지 납품한다든지 차를 이송한다든지 애프터마켓이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 어려워. 물론 산업군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어.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가 안 좋은 거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도 현대기아만 좋습니다. 왜냐면 국내 자동차 판매량 지금 1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선 너무 잘 팔리는데 자국 시장은 계속 축소된다는 얘기죠. 원인은 뭔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 건지 이것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보면 조금 충격입니다. 2024년 국내 완성차 회사들 현대기아, 르노코리아, KGM, 한국GM 이렇게 5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내수 판매량 135만 9천 대, 지난 2008년 114만 5천 대 판매 이후에 1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2008년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을 때 그땐 정말 힘들었으니까 이해되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는 계속 140만 대 이상을 찍어줬는데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국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현대차는 전년 대비 7.5%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기아는 4.2% 감소했고요. 한국 GM은 35.9% 감소했습니다. KGM 25.7% 감소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걸 돌파한 회사는 어떤 회사다? 르노코리아. 혼자서 판매량이 80.6% 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혼자 늘어? 그것도 80.6% 어떻게 늘어? 그랑콜레오스 덕분이죠. 이 차가 지금 작년 9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달랑 3개월 반 판 거예요. 그런데 연간 판매량이 80% 증가했어. 그러니까 차 한 대가 거의 1년치 르노코리아 팔던 양을 팔고 있다. 3개월 만에. 이건 진짜 대단하다. 올해 1년까지 채우면 또 얼마나 팔게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국산차 업체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아닙니다. 수입차도 어렵습니다. 수입차 26만 3천 대, 전년 대비 2.9% 감소했고 2019년 코로나 이후 최저치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전기차가 안 팔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전기차 판매 9.7% 감소했어요. 감소한 거 맞죠? 근데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합쳤을 때 어때요? 전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은 전기차보다 비율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는 좋다고 하는데 그 하이브리드를 합쳐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치로 보면요, 전기차는 15,000대 빠졌어요. 근데 내연기관은 무려 20만 대가 빠진 겁니다.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동차 판매 전체가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럼 세계 시장은 어떤가? 미국부터 보죠. 미국의 신차는 많이 팔아서 1560만 대에서 1610만 대 정도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거 이제 해결됐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가? 우리가 중국을 가리켜서 경기 침체가 왔다, 자동차 내수 망했다, 자동차가 공급 과잉이 돼서 지금 해외에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말 비웃고 있었는데,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 판매 3% 증가했다고 합니다. 3,100만 대가 됐다고 하네요. 3,100만 대? 우리가 정말 최고의 자동차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정말 저 나라에다 자동차를 파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 미국보다 딱 2배를 더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교하면 20배를 넘게 판다는 거죠. 아니 남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죠. 여튼 중국은 볼륨도 상승했지만 그 내용도 괜찮습니다. 판매 차량 중에서 전기차, 플러그인 합쳐서 친에너지 차의 판매 비중이 40%로 비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안 팔린다며.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기차가 살 길이에요. 안 그러면 내연기관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어서 이걸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다 죽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럽하고 독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유럽에서 보면 평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스텔란티스 거의 차를 안 만들다시피 하죠. 그리고 제규어 그냥 공장 멈췄잖아요. 최근 들어서 요거 영상 나왔는데 요것도 뭐 요걸 바가지로 먹고 있죠. 폭스바겐 공장 3곳을 폐쇄한다고 했죠. 사실상 폐쇄인데 근데 하도 반대가 심해서 일단 폐쇄한다는 말은 철회했어. 직원들 입장에서도 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 고통을 분담하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유지는 하는데, 근데 2030년까지 독일에서 35,000명 이상 감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럼 유럽에서 판매량은 감소했나?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 판매량 정도만 나왔는데 유럽 판매량은 4% 증가했습니다. 685만 대. 독일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5%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주요 시장을 보면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근데 미국, 중국, 유럽, 독일 뭐 할 거 없이 다들 약간이나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올해 2025년이 되면 뭔가 해결책이 있나? 해결책이 있긴 한데 판매는 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뿐이 아니죠. 2025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26년, 7년 계속 앞으로 쭉 뉴 노멀이 돼서 판매가 갈수록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걸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따르면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금리입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 자체가. 왜냐면 일반적인 다른 물건들은 그냥 현금 주는 거잖아요. 카드를 쓰더라도 카드로 사고 다음 달에 그거 갚는 거잖아. 아이폰 살 때 뭐 이거 리스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얘기가 달라요. 자동차는 누가 현찰 주고 사요? 대부분 할부나 리스나 렌트나 이런 식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율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를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얼마입니까? 얼마 전까지 3.5%다가 요거 낮춰서 지금 3%. 낮은 느낌이 드십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던 머릿속에 박혀있는 금리 대충 어느 정도예요? 2점 몇 %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차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한 3년 전쯤에 사셨을 텐데 그때 2%대, 1%대에도 차 산 분들 많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0.5%였거든요. 야, 우리나라 금리가 0.5%였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돈을 그냥 빌려도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워. 미국 테슬라에다 박아놓으면 그럼 너무 많이 벌었을 것 같고. 근데 돈 빌려서 뭐에 투자해도 그냥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벤처 붐도 그때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때 그냥 돈을 막 풀었습니다. 자동차도 당연히 그때 제일 잘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자동차 가장 잘 팔린 게 2021년이에요. 192만 7천 대. 야, 흐뭇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200만 대씩 팔려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됐나? 당연히 아니죠. 2021년 말부터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해서 2022년에 매달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정말 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0.5% 금리가 얼마로 올랐다? 1년 만에 3.25%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딱 1년 만에. 갑자기 할부이자가 5%, 8%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모르면 몰랐지. 얼마 전까지 1%였는데 어떻게 8%로 사?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동차 업계나 금융사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0.5%라고 해서 진짜 0.5%로 차를 파는 건 아니죠. 이건 일시적으로 낮춘 거야 라고 생각해서 1%, 2%로 차를 팔았지만 그 사람들이 할부를 뭐 12개월 할부합니까? 60개월 할부예요? 이렇게들 하는데 금리를 갑자기 1년 사이에 올려버리니까 아니, 내가 팔 땐 2%였는데 갑자기 5%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금융상품 팔아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막 치솟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그냥 올려버려요. 이미 전년에 낮은 금리로 차를 엄청 많이 팔았어. 자본 다 나갔습니다. 미천이 없어요. 또 팔 자본도 없어. 그리고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야. 이 이익을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되면 금리를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할부 8% 시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동차 할부 요즘 몇 %쯤 돼요? 요즘 한 5%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려왔다는 게 무슨 5점 몇 %. 와, 이거 차를 어떻게 사나. 자, 그리고 또 문제 있습니다. 환율도 문제죠. 요즘 환율 무려 1470원. 와,
고환율이다 하니까 이제 수입품 물가도 상당히 올라갔죠. 수입차도 당연히 비싸졌고, 그리고 부품 상당수를 수입해서 파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당연히 차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당은 달러 내고 들어가는 식당 있잖아요. 뭐 바이킹스 오픈이 뭐 크랩 50이니 뭐 이런 데 가면 환율을 계산해서 원으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한 20만원, 24만원 하던 그런 식당이 요즘은 30만원 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했지만 뭐 대외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건 사실 어쩌면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했나? 신차가 없었죠. EV3 캐스퍼 일렉트릭 그랑콜레오스 나왔지만 이것도 다 하반기에 판매를 개시한 차들입니다. 그리고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가 별로 아니었어요. 물론 그랑콜레오스는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근데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 이거 쉽지 않았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 안 좋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90%의 자동차를 팔고 있는 현대기아, 작은 차, 저렴한 차 한국에서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기아가 K4라는 자동차 미국, 멕시코에 내놨죠. 그런데 이 차 한국에 없죠. 한국에는 오히려 K3를 단종해버렸습니다. 현대 크레타 전기차 인도에 내놨죠. 이거 우리나라에 안 내놓습니다. 계획도 없어요. i10, i20 이거 유럽에 팔죠. 한국에 없습니다. 아니 왜 저렴한 차를 하나도 안 내놓죠? 왜 안 내놓습니까? 현대기아는 생각하는 거죠. 굳이? 왜 굳이? 현대기아가 왜 저렴한 차를 한국에 팔겠어요? 아니 한국에 현대기아가 90%고 현대기아가 저렴한 차를 아예 안 팔아버리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 위에 차를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당연히 더 큰 차를 사세요, 기능들 화려한 차를 사세요, 인테리어 이렇게 화려한 거 사셔야죠 하고 얘기하면 비싼 차를 기꺼이 사주는데, 있던 차도 단종시키지 뭐하러 싼 차를 내놓겠어요. 지금 K3 같은 경우 한 대에 뭐 5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죠. 이거 뭐 열심히 팔아서 한 40대 파느니 200만원씩 남는 소렌토 열대 파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에서 판매 대수를 늘리는 거,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판매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실제 판매 대수를 보면요, 우리나라 1위 소렌토죠, 2위 카니발입니다, 3위 산타페예요, 4위 그랜저입니다. 다 4천만원짜리 차입니다.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몇 대 안 팔아도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현대차의 고급화 전략, 프리미엄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고, 제값받기 전략이다 예전에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현대차를 더 비싸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통할 수는 없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일본의 사례를 보죠. 일본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죠. 일본 내수 시장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일본 얼마나 팔았습니까? 410만 대 팔았죠. 적은 건 아니에요. 410만 대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뭐 훨씬 많죠. 근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인구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1억 2,500만 인구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2.5배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만 대 좀 덜 되지만 일본이 410만 대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보다 더 적은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이 다 몰려있죠. 이 밀집도가 어마어마해서 이 대중교통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이 분산돼 있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중교통의 혜택을 못 받아서 자기가 직접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일본은 정말 적은 거다. 이거보다 적어도 2배는 있어야 일본의 사람들이 제대로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어쨌든 감소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후인 2030년에는 300만 대 이하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2023, 2014에는 판매 대수가 오히려 회복됐습니다. 야, 일본의 내수가 올라오는 거, 요거는 정말 오랜만의 일이죠. 일본의 판매가 왜 줄었고 왜 내수가 갑자기 회복이 됐나? 요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내수가 왜 줄었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자동차를 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10년 전쯤에 일본이 딱 겪은 게 있어요. 뭐냐면 노인 자동차 사고. 자꾸만 자동차가 어디론가 막 달려가서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서 보면 운전자가 65세, 70세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갔다 받고 차가 뒤집히고 가게로 자꾸만 뚫고 들어가. 이거 전에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10년 전쯤부터 일본에서 발생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보다 지식이 높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차가 혼자서 미쳐서 갑자기 급발진해서 어디 갔다가 갔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페달을 오인했어요. 제가
당연히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 같네요 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노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 그거 잘 해결해 봅시다 라고 했을까? 아닙니다. 일본은 특유의 이지메 문화가 있어요. 노인이 사고 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노인들을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마구 비난을 했죠. 아니 노인이 왜 차를 운전하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운전자들이 차를 사는 것 자체가 죄악시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그대로 따라갔죠. 요즘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차들이 갑자기 들이받아 갑자기 뒤집히고 70대 몰던 차량 사고 막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지메 문화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어떤 70대가 몰던 차량 사고 요거 나오면 댓글들 한번 보세요.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본인이 내가 페달 잘못 밟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용납을 하질 않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또 급발진이라고 우길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노인 운전자에 대한 비난의 분위기 굉장히 나빠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보다 이지메 덜하고 자정 노력 있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 이제 70대가 차 사는 거 이거 과연 문제 없을까? 당연히 문제 있겠죠. 우리나라도 딱 일본 따라서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죠. 자동차에 있어서 보수적인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왜 차를 사려고 하세요? 할머니인데 왜 차 운전을 하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누구나 다 노인 될 거잖아. 저도 노인 될 거고 이영빈 작가도 노인이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전체 인구 중에 몇 명이 노인일까?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2025년에 처음으로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20.6%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5명 중에 한 분은 노인인 거야. 20%를 기준으로 해서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올해 2025년이 초고령 사회의 원년이 됩니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초고령으로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면 30%가 노령 인구가 됩니다. 지금 30%가 노령인 나라가 딱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노령 인구가 지금 30%를 넘었어요. 우리가 딱 10년 차이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 어떻게 되나? 30%가 65세 이상이 되는 이런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사면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급락할 수밖에 없다. 그냥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초고령 사회에 진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죠. 노인의 문제는 돈을 안 쓰는 겁니다. 노인들이 돈을 어디다 쓰겠어? PD님이 맥북 프로 사달라고 그러면 500만원짜리 사드립니다. 아이폰이 200만원이잖아. 이걸 PD들한테 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저희 어머니만 해도 싫다 그래요. 왜 굳이 폰을 바꾸냐? 그냥 쓰지 라고 하세요. 옷도 새로 안 사. 자본이 그냥 쌓이기만 하고 경기가 돌질 않아. 예전 같으면 환갑에서 한 70세 정도 되면 돌아가시거나 해서 물려받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요즘은 다들 장수하시잖아. 100살 사시는 시대가 됐는데 아들이 환갑이야. 근데 지금 아버지가 90세인데도 정정해. 나도 할아버지고 나도 더 이상 소비하지 않을 때 물려받아요. 안 쓰시고 나도 안 쓰고 결국 돈이 안 돌고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부가 노인층에 집중된다. 이거 아주 안 좋죠.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일본 젊은이들 보면 너무 가난하죠. 이분들은 거의 뭐 차가 무슨 차야.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 노인분들은 차 운전을 못해서 못 사고, 젊은이들은 감히 차를 살 돈을 마련을 못하고. 일본 젊은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요. 차를 왜 삽니까? 차 살 돈도 없고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 타면서 돈을 모아야죠. 왜 내가 차를 사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차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계속 증가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차 사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죠. 차를 사기 전에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 차 어디다 주차할 건데, 네가 어디 주차할 건지 거기 계약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치를 미리 영수증을 갖고 와. 영수증 안 갖고 오면 차 안 준다 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차를 팔질 않습니다. 이게 법이야. 우리는 그냥 차 살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돼. 정말 주차할 데 없으면 불법 주차라도 하잖아요. 차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잖아. 어쨌든 그래서 차를 샀어. 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정기검사, 일본말로 하면 샤켄이라고 하는 건데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됩니다. 처음엔 2년마다, 나중엔 1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귀찮기도 귀찮죠? 근데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검사비를 내야 돼. 우리나라는 뭐 5만원, 6만원 하잖아요. 검사비 왜 이렇게 비싸요? 하는데 일본은 얼마? 100만원 냅니다. 200만원도 내야 돼요. 야씨, 2년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세도 우리보다 훨씬 비싸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자동차 유지비라는 게 훨씬 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불법 주차라도 어떻게든 했지.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거주지 주차라도 어떻게든 비용을 내야 돼. 아니면 주차비 자체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도심 같은 데서 주차를 하면 시간당 6,000원은 예사야. 한 3, 4시간 하면 한 3만원 내야 돼. 하루도 아니고 3, 4시간인데 3만원 내면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기름값 요즘 1,740원. 유류비 할인해서 그 정도. 유류비 할인 끝나면 1,800원, 1,900원 그냥 가겠구나 싶은 정도. 일본이나 우리나 야 자동차 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만만치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때 당시 일본 수요가 정말로 없었느냐 하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상당수가 차를 원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나? 일본은 손 놓고 그냥 보고 있었나?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뭐 손을 쓴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내수시장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에 서고 있어요. 어떻게? 신차를 많이 등장시켜서 2021년 이후로 일본 시장에 혼다 베젤,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기로는 HR-V 이 자동차를 내놓기도 했고요. 도요타 아쿠아도 신형으로 변경했습니다. 2세대, 10몇 년 만에 2세대인가? 도요타 아쿠아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고를 우려내듯이 그렇게 내놨던 거를 드디어 신형으로 내놓게 됐죠. 아쿠아는 정말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인기 차종이었기 때문에 신형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됐죠. 전기 경차, 닛산 사쿠라 EV라는 게 나오기도 했고요. 스즈키 알토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프리우스 신형도 인기 끌었죠. 또 혼다 N박스 같은 차도 새롭게 나오게 됐습니다. 스즈키 짐니 이것도 인기였죠. 그러니까 이 차들의 특징들을 보면 상당히 저렴하면서 스타일이 좋은 자동차, 이런 차들을 계속 투입하게 된 겁니다. 일본 내수 시장 경기가 너무 나빴잖아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확실히 진입했고 노인분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경차가 많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속 경차를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사방에서 손가락질할 때 가속 페달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인을 했을 때 저절로 멈춰서서 사고를 예방해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집어넣기도 했고, 사회적인 이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거죠. 눈총 받는 걱정도 줄여주게 됐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자동차 회사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경차들 보면은 초는 보면 이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경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엽기도 하고요. 이런 차를 팔았을 때 문제는 뭔가 매출이 줄어들어. 그리고 마진도 상당히 나빠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얘기합니다. 경차는 팔면 팔수록 손해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지금 자구책으로 이렇게라도 볼륨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보다 더 먼저 간,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사상 최악의 실적을 거둔 대한민국, 국내 자동차 업계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신차 출시를 해서 내수 침체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와, 기사를 보면요, 현대차는 1월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 팰리세이드 신형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 나오게 되고요, 전기차 아이오닉 9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기아는 브랜드 최초의 중형 픽업 트럭 타스만을 내놓고요, 전기차 EV9의 고성능 모델 EV9 G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G 모빌리티도 가만히 있지 않죠. 전기 픽업 트럭 500 무쏘 EV5가 된다고 하던가, 어쨌든 이 차를 내놓는다고 하고요. 코란도 KR10 내놓는다고 합니다. 르노 코리아 한국 GM은 전기 SUV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 내놓고요, 쉐보레 이코녹스 EV 이렇게 생긴 차 내놓는다고 합니다. 뭔가 느낌이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솔직히 한 말해봐. 이 중에 어떤 차가 잘 팔릴 것 같아? 그나마 팰리세이드. 그쵸? 아, 그죠. 팰리세이드는 그나마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길면 한 6개월 정도 1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순위가 조금 내려올 거고, 한 뭐 4, 5위? 10위권 안에서 그래도 계속 돌겠죠. 왜냐면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5천만 원 중반의 자동차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그랜저 어지간하면 5천만 원입니다. 아이오닉 9 어지간하면 6천만 원 넘겠죠. 7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EV9 GT 한 8천, 9천 하겠죠? 타스만 4천만 원대는 넘겠죠? KGM 전기 픽업 5천만 원대, 세닉 이테크, 이코녹스 이거 아무리 싸도 4천만 원 중반 후반일 거잖아요. 5천만 원 할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충 보면 가격이 4천만 원, 5천만 원, 9천만 원까지 하는 거예요. 느낌이 쎄하죠? 지금 자동차 회사들 뭐 하고 있는 건가?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뭔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자동차 판매가 지금 역대 최하를 찍었어요. 금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높아요. 할부이율을 어지간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5%가 넘는 할부이율을 내면서 어떻게 차를 사? 지금 가장 저렴한 차가 아반떼인데 이게 2,300만 원이 넘어가요. 어지간한 사람들 타는 차는 지금 스포티지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3,500만 원이에요. 이거를 돌파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차가 죄다 4천만 원, 5천만 원대면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건가? 무슨 생각이죠? 너무 비싸서 못 사는데 더 비싼 차를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 차급을 쭉 보면 여기 뭐가 비어 있습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대 자동차가 없어.
빈집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차 왜 올려치기 하냐, 뭐 중국차 왜 좋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차는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타본 적이 없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중국차는 확실히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대, 2000만원대 자동차가 있어요. 지금 같은 차급에서 경쟁하겠다는 게 아니죠. 더 낮은 차급, 여기서 탈만한 차를 중국에서 내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경제성을 정말 극대화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BYD가 지금 16일에 우리나라 론칭합니다. 열흘도 안 남았어요.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돌핀이 지금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대로 나오면 그럼 어떡하나. 지금 가솔린차 운영이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엔진오일 한번 가려면 10만원 20만원씩 들어. 가솔린 가격이 한번 넣을 때 2,000원이 넘어갈 게 분명한 시대인데 2,000원 넘어가는 시대에 1,900만원의 전기차 사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안 살까? 이거 당연히 살 것 같은데? 중국차라서 찜찜한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전기 SUV 아토3 요런 차를 3,000만원대에 판다? 이거 안 살까? 유지비가 훨씬 싸다는데 중국차라서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처음엔 뭐 거부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뭐 욕도 뭐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온라인에서 싸우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팔리긴 팔릴 겁니다. 이 가격대의 국산차가 없잖아. 대안이 있어야지 요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현대기아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죠. 판매 대수가 줄어도 됩니다. 프리미엄 시장이 더 잘 되길 바랄 거예요. 소형차 뭐하러 내놓냐? 그냥 비싼 차로 마진을 더 챙기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대차에 관련된 회사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부품사부터 시작해서 볼륨을 원해요. 차가 더 많이 팔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썬팅이라든지 신차 패키지라든지 세차라든지 뭐 등등등 이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쭉 이어져 있을 텐데 이런 애프터마켓 시장도 자동차가 더 팔리길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 생각대로 정말 볼륨이 줄어들고 더 고급화가 될 수 있을까? 이번 달에 BYD를 시작으로 해서 연말이나 내년에는 지커도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이 브랜드의 성패를 정말 많은 다른 브랜드들이 지켜보게 될 겁니다.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 100개가 넘게 있어요. 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정말 멀쩡한 브랜드 몇 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들 당연히 생길 거고요. 중국계 자동차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도 이미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늦어요. 그때 되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이 축소된 거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대외 환경 때문이지. 금리 때문이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어쩌면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다?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멀티 늘리는 데만 신경 쓰고 본진은 비워두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드랍십이 막 오고 있죠? 드랍십이 이제 막 내릴 겁니다. 여기서 내릴 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이 중국 차들하고 맞설 수 있는지 지금 드랍십에서 뭐가 타고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저글링이라도 많이 내리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진 털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정말 프리미엄도 중요하고 고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국차하고 맞설 수 있는 이 저가 전기차, 저가 자동차를 대거 내놔야 될 시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도 지키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만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차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다. 이게 판매 대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이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 놀